어느 날 아침 춘자는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춘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3천만 원이 넘었던 돈이 1,00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손이 떨려 스마트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 이걸 다 털어서 3천만 원이나 넣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1,000만 원도 안 남았잖아요. 태수는 계좌 내역을 보고 절규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춘자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과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구로구 낡은 아파트 단지 오전 9시였습니다. 72세 김춘자는 베란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로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춘자의 일상은 늘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었어요. 아침을 먹고 나면 춘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입구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김치 한 통, 멸치볶음 조금, 그리고 두부 한 모. 늘 사는 것들이었죠.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춘자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춘자 씨, 오늘도 똑같은 거 사가시네요? 뭐, 혼자 먹는데 이것저것 쌀 필요가 있나요? 그냥 입에 익은 게 편하죠. 춘자는 쓸쓸하게 웃으며 돈을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춘자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어요.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낡은 옷차림.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돌보는 일조차 귀찮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춘자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면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지직거리는 소리만 났죠. 고장난 지 몇 달째였지만 고칠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볼 것도 없었으니까요. 젊을 땐 나도 바쁘게 살았는데 남은 건 오래된 장롱과 고장난 텔레비전뿐이구나. 춘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남편과 아들 태수, 그리고 어린 손자 도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도 손자도 자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들 태수는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늘 바쁘다는 말뿐이었죠. 명절에나 얼굴을 볼까 말까 했어요. 춘자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식들도 자식들 삶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춘자는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라도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야 하루가 덜 외로웠어요.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르신들이 고스톱판을 벌이고 있었죠. 춘자 씨 왔어요? 오늘은 또 누가 따먹나 보자고. 아이고, 나는 그냥 구경만 할게요. 돈 잃는 건 무섭잖아요. 춘자는 옆에 앉아 어르신들의 수다를 들었습니다. 누구네 집 며느리 이야기, 누구네 손자가 대학에 붙었다는 이야기. 춘자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자신은 나눌 이야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자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아마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춘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주말이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들 태수와 손자 도연이 들어왔어요. 춘자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죠. 어머, 태수야. 도연이도 왔네. 오늘 무슨 일이야? 어머니, 도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저는 일 때문에 급히 올라와야 해서 도연이만 하루 맡아주세요. 태수는 바쁘다는 듯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나갔습니다. 춘자는 손자 도연을 바라봤어요. 15살이 된 도연은 이제 제법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할머니 집에 온 김에 숙제라도 하지 그래. 할머니, 숙제는 다 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공부도 하거든요. 도연은 소파에 앉아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춘자는 손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손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안이 조금은 따뜻해진 느낌이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춘자는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요즘 공부는 좀 하니? 학교 생활은 괜찮고? 할머니, 요즘 공부만 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투자도 배워야 한다니까요. 투자? 그게 뭔데? 주식이요, 할머니. 돈을 불리는 거예요. 우리 반 애들도 다 관심 있어요. 춘자는 투자라는 단어가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춘자에게 주식이나 투자 같은 건 도박처럼 느껴졌어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 최선이라고 믿었죠. 그런 건 위험한 거 아니냐? 할머니는 그런 거 안 좋아한다. 할머니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도연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스마트폰에 집중했습니다. 춘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손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밤이 깊어지고 도연은 작은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춘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 아래로 희미한 불빛들이 반짝였죠. 춘자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게 뭐가 있을까? 그저 시간이나 때우다 가는 건가? 춘자는 자신이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도 손자도 모두가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춘자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죠. 그저 멈춰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자신은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춘자는 그 웃음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불을 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춘자는 몰랐습니다. 손자 도연이 내일 무심코 던질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가족 모두의 운명을 뒤흔들 거라는 사실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춘자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도연이 좋아할 만한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끓였죠. 손자가 집에 온 건 오랜만이라 춘자는 아침부터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도연아, 일어나서 밥 먹어라. 도연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 밥상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죠. 춘자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지만 혼내기보다는 밥이라도 잘 먹이고 싶었어요. 밥을 먹던 도연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춘자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10,000원만 줘봐요. 여기 주식 하나 사보게요. 주식? 어제 그 위험하다던 거 말이냐?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그냥 연습이에요.
진짜 장난 삼아 해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경제 수업 때문에 배우는 건데 실전으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춘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000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주식이라는 게 여전히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손자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정말 장난이야? 그 돈 날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걱정 마세요, 할머니. 10,000원 정도는 그냥 공부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빠도 이런 거 배우라고 했어요. 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손자가 귀여워 보였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다, 알았어. 근데 이거 정말 잃어버려도 괜찮은 거지? 네, 할머니. 고마워요. 도연은 신이 나서 스마트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옆에서 도연이 무얼 하는지 지켜봤어요.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과 그래프가 가득했죠. 도연은 능숙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미래전자부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주가가 딱 10,000원이에요. 이거 하나 살게요. 미래전자부품? 그게 뭐 하는 회사인데? 잘 모르겠는데 작은 부품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근데 요즘 전자 쪽이 뜬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도연은 그렇게 말하며 클릭 몇 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춘자는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돈을 쓰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죠. 끝났어요, 할머니. 이제 이 주식이 오르면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쉬운 거냐? 쉬운 건 아니지만 운이 좋으면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잃어요. 그래서 연습이라는 거예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상을 치웠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아무 의미 없어 보였어요. 손자가 재미있어 하면 그걸로 충분했죠. 춘자는 애가 행복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 태수가 도연을 데리러 왔습니다. 춘자는 아쉬움을 감추며 손자를 배웅했어요. 도연아, 다음에 또 놀러 오너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할머니. 또 올게요. 아, 참. 할머니 폰 좀 주세요. 도연은 춘자의 낡은 스마트폰을 받아 뭔가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죠. 뭐 하는 거냐? 할머니, 주식 계좌 앱이요. 이거 설치해 드릴게요. 나중에 할머니도 오늘 산 주식 확인할 수 있게요. 비밀번호는 할머니 생일로 할게요. 아니,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있냐? 그냥 재미로요. 가끔 들어가서 숫자 보는 것도 신기할 거예요. 도연은 그렇게 앱을 설치하고 간단히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춘자는 대충 듣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손자가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 기특했죠. 태수와 도연이 떠나고 춘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텅 빈 집안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춘자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연이 설치한 앱 아이콘이 화면에 보였죠. 이게 뭐라고 했더라, 주식 계좌? 춘자는 호기심이 생겨 앱을 눌러봤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화면이 바뀌었어요. 숫자들이 가득했지만 춘자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죠. 그냥 대충 훑어보다가 앱을 껐습니다. 뭐, 도연이가 재밌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지. 춘자는 별 생각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려다 고장난 걸 다시 확인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죠. 하지만 춘자는 몰랐습니다. 도연이 클릭 몇 번으로 산 그 10,000원짜리 주식이 앞으로 춘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씨앗이라는 사실을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10년 뒤 가족의 운명을 뒤흔드는 첫 퍼즐 조각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춘자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마다 반찬 가게에 가고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익숙한 패턴이었죠. 하지만 가끔 춘자는 스마트폰 속 그 앱 아이콘을 보곤 했어요. 도연이가 뭐라고 했더라. 숫자가 올라가면 돈이 는다고. 춘자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 게 말이나 될까 싶었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그 앱이 자꾸 신경 쓰였죠. 어느 날 경로당에서 박 여사가 주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고, 나는 주식하다가 100만 원 날렸어. 그거 완전 도박이야, 도박. 다른 어르신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맞아, 맞아.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할 게 아니야.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최고야. 춘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어요. 궁금함이었죠. 도연이가 사준 그 주식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날 밤 춘자는 침대에 누워 다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앱을 열고 숫자를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천천히 보니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았죠. 10,000원이 10,000원 그대로네. 춘자는 실망한 것도 아니고 안도한 것도 아닌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저 신기할 뿐이었어요. 이 작은 화면 속 숫자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춘자는 전혀 몰랐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춘자의 일상은 여전히 비슷했지만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매일 저녁 춘자는 스마트폰을 켜고 그 주식 앱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긴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신기했어요. 어떤 날은 10,000원이 11,000원이 되고 어떤 날은 9,000원으로 떨어졌죠. 춘자는 그 작은 변화를 보며 묘한 재미를 느꼈습니다. 오늘은 올랐네.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춘자는 평소처럼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숫자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춘자는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죠. 이게 무슨 10,000원이 28,000원? 춘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숫자였어요. 그동안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던 금액이 갑자기 거의 3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이었죠. 춘자는 혼란스러우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가? 춘자는 앱을 껐다 다시 켰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춘자는 믿기지 않아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도연이 받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연아, 저기 너 그때 산 주식 있잖니. 그게 지금 28,000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거냐? 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진짜요? 할머니, 그거 진짜 올랐나 봐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전화 너머로 도연이 뭔가를 클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환호성이 터졌죠.
대박이에요, 할머니. 진짜 올랐어요. 미래전자부품이 갑자기 큰 계약을 따냈나 봐요. 뉴스에도 나왔네요. 춘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단지 10,000원이 28,000원이 된 것뿐인데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춘자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을 받았죠. 도연아, 이게 정말 내가 한 거냐? 네, 할머니. 할머니가 투자한 거예요. 진짜 운이 좋으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춘자는 한참 동안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뭔가 해낼 수 있다고. 그날 밤 춘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호기심,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춘자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춘자는 경로당에 가지 않고 집에 남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예전에 알려준 대로 주식이라는 단어를 쳐봤죠. 화면에는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어요.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지만 춘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문장씩 이해하려고 애썼죠. 주식이라는 게 회사의 작은 조각을 사는 거구나. 그럼 회사가 잘 되면 그 조각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고. 춘자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개념만큼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춘자는 신기했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며칠 뒤 춘자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박 여사가 여전히 주식으로 손해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정말 주식은 쳐다보기도 싫어. 내 100만 원이 그냥 날아갔다니까. 다른 어르신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춘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자신의 작은 성공을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자랑처럼 들릴까봐 참았죠. 하지만 춘자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더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춘자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날 저녁 춘자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은행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어요. 적금으로 모아둔 돈이 800만 원 정도 있었죠. 평생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만, 정말 조금만 해보면 안 될까? 춘자는 망설였습니다. 만약 잃으면 어떡하지?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하지?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죠. 난 평생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 남편 말 듣고 아들 걱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춘자는 손가락을 떨며 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할머니 질문 있어. 주식 그거 할머니도 좀 더 알려주면 안 되겠니? 메시지를 보낸 뒤 춘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춘자는 더 이상 그냥 멈춰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도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진짜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말에 갈게요. 춘자는 스마트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72살의 춘자에게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춘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알았어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춘자의 새로운 도전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도연이 다시 춘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까지 들고 왔어요. 춘자는 손자를 반갑게 맞이하며 식탁을 정리했죠. 할머니, 진짜 주식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 도연아. 할머니도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구나. 도연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얼굴로 노트북을 켰어요. 춘자는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화면을 들여다봤죠. 할머니, 일단 기본부터 알려드릴게요. 주식은 회사의 일부를 사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면 주가가 오르고 안 되면 떨어지는 거죠.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도연은 생각보다 꼼꼼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떤 회사를 골라야 하는지, 뉴스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차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말이죠. 근데 할머니, 진짜 투자하실 거면 조심하셔야 해요. 잃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지, 알아. 근데 할머니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내 힘으로 뭔가 해내고 싶어. 도연은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죠. 춘자는 도연이 알려주는 대로 몇 개의 회사를 찾아봤어요. 며칠 뒤 춘자는 용기를 내어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 중 100만 원을 해지했어요. 은행 직원이 물었죠. 어르신, 급하신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내가 쓸 일이 있어서. 춘자는 돈을 찾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식 계좌로 돈을 옮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춘자는 멈추지 않았죠. 100만 원. 이 정도면 잃어도 견딜 수 있어. 괜찮아. 춘자는 도연이 추천한 몇 개의 소형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회사들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이 회사들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처음 몇 주는 조용했습니다. 주가는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춘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했죠. 숫자를 보는 게 이제는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춘자가 산 종목 중 하나가 갑자기 급등한 것이었어요.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이틀 뒤에는 300만 원을 넘어섰죠. 춘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다시 켰다 껐다 반복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춘자는 급히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할머니, 진짜요? 어떤 종목이요? 저기 그린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쓰여 있는데. 도연은 잠시 검색하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대박 치셨어요. 그 회사가 정부 사업에 선정됐대요. 뉴스 터졌어요. 춘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0% 수익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죠. 이게 정말 내 힘으로 벌어낸 돈인 거니? 네, 할머니. 할머니가 투자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진짜 대단하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춘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어요. 돈이 늘어서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 때문이었죠.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춘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렘과 자신감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72살의 나이에 새로운 성취감을 느끼다니 춘자 자신도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 태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할 말이 있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춘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주식 이야기를 들은 걸까? 도연이 말한 걸까? 주말 태수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주식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어떻게? 도연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주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춘자는 당황했지만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해보는 건데 왜 난리냐?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요? 그 돈 다 잃으면 어떡하려고요? 난 지금까지 돈을 벌었어. 100만 원이 300만 원이 됐단 말이야. 태수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게 지금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고요. 말리는 것도 자식 도리인 줄 아세요. 춘자는 억울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를 해냈는데 아들은 걱정과 화만 냈어요. 춘자는 목소리를 높였죠. 너는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단 말이야. 왜 그게 안 돼? 태수는 한숨을 크게 쉬며 돌아섰습니다. 춘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기쁨은 순식간에 슬픔으로 바뀌었죠. 그날 밤 춘자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분수를 넘은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 거지? 춘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요. 조용히 혼자서 계속 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춘자의 은밀한 투자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는 동안 춘자는 아들 몰래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처음 100만 원으로 시작한 계좌는 어느새 500만 원이 넘어섰어요. 춘자는 욕심이 생겼죠. 조금씩 적금을 더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200만 원만 더 넣어볼까? 그 정도는 괜찮겠지. 춘자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돈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몇 주가 지나면 다시 100만 원을 추가했어요. 어느새 계좌에는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었죠. 경로당 어르신들은 춘자가 요즘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춘자 씨,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해졌네.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춘자는 자신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에게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에게만 가끔 조언을 구했죠. 할머니,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해요. 괜찮아, 도연아.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춘자는 몰랐습니다. 세상이 곧 크게 흔들릴 거라는 사실을요. 2020년 초 뉴스에서는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춘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은 급변했어요. 어느 날 아침 춘자는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본 순간 춘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계좌 잔액이 반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넘었던 돈이 1,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춘자는 손이 떨려 스마트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뭔가 오류가 있을 거야. 춘자는 앱을 껐다 켰다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뉴스를 확인해 보니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는 기사가 가득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증시 대폭락. 투자자들 패닉에 빠져 춘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도연도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연아, 이거 다시 오를 수 있는 거니? 모르겠어요, 할머니. 이런 상황은 저도 처음이에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춘자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매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어요. 숫자는 계속 떨어졌죠. 1,500만 원이 1,200만 원이 되고 다시 1,000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춘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절망에 가득 찬 눈빛. 춘자는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죠. 며칠 뒤 아들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갈게요. 도연이도 데리고 갈게요. 춘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알게 된 걸까? 춘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어요. 토요일 오후 태수가 도연과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수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춘자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주식에 얼마나 넣으셨어요? 춘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좀 넣긴 했는데. 도연이가 얘기해줬어요. 계좌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적금을 거의 다 해지하셨더라고요. 태수는 춘자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 내역을 본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걸 다 털어서 3천만 원이나 넣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1,000만 원도 안 남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나도 모르겠어. 춘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태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위험하다고 말렸잖아요. 그냥 나도 뭔가 해보고 싶었어.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요? 평생 모은 돈을 날려버리면서까지. 태수는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연아, 너도 마찬가지야. 할머니한테 이런 걸 가르쳐주면 어떡해? 손자까지 끌어들여서 할머니를 이렇게 만들다니. 아빠, 저는 그냥. 됐어. 이제 그만해. 어머니도 도연이도 주식 같은 건 다시는 하지 마. 태수는 춘자의 스마트폰에서 앱을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춘자는 황급히 손을 뻗었어요. 안 돼.
그건 내 거야. 어머니, 이 이상 손해보시면 안 돼요. 제발 그만하세요. 태수는 결국 앱을 지우지는 못했지만 도연을 데리고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춘자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춘자는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자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나는 욕심이었던 걸까? 늙은이가 분수를 넘었나? 그날 밤 춘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춘자는 마음속에서 모든 기대를 지워버리기로 했죠. 다시는 무리하지 않겠다고, 그냥 조용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경로당에 나가고 반찬 가게에서 장을 보고 혼자 저녁을 먹는 평범한 나날들이었죠. 주식 계좌는 그대로 두었지만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서먹해졌어요. 태수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대화는 늘 짧았죠.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나는 괜찮다. 그럼 조심하시고 또 연락드릴게요. 도연과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춘자는 손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자신 때문에 도연이 아버지한테 혼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어느 날 오후 춘자는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보니 먼지 쌓인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낡은 사진첩, 남편이 쓰던 시계, 그리고 아들의 어릴 적 상장들이었죠. 참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춘자는 사진첩을 펼쳐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갓 태어난 태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였죠. 춘자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춘자는 문득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주식 앱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어요. 춘자는 망설이다가 앱을 눌렀죠. 한 번만 볼까? 그냥 얼마나 남았나 확인만 해보자. 로그인을 하니 계좌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춘자는 숫자들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여전히 손해를 본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죠. 춘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네. 그런데 화면을 내리던 춘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종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미래전자부품? 춘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이건 도연이가 제일 처음 사줬던 그 주식이었어요. 10,000원짜리 장난으로 샀던 단 한 주. 춘자는 이 종목이 계좌에 남아있는 줄도 몰랐죠. 이 종목은 아직도 손대지 않았네. 춘자는 해당 종목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회사 이름이 바뀌어 있었죠. 미래글로벌 반도체? 이게 언제 바뀐 거야? 춘자는 궁금해져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래전자부품, 대기업과 합병하며 미래글로벌 반도체로 사명 변경. 미래글로벌 반도체, 신규 상장 준비 중, 반도체 시장 급성장 기대. 미래글로벌 반도체,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주가 전망 발가. 춘자는 기사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그 작은 회사가 이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니 말이죠. 그럼 이 주식은 지금? 춘자는 다시 계좌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가를 확인해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0,000원이었던 주식이
어느새 5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죠. 50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춘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 주식은 팔지 않았을까? 춘자는 기억을 더듬어 봤죠. 아, 맞다. 이건 도연이 계좌였지. 내가 나중에 만든 계좌는 따로 있었어. 춘자는 깨달았습니다. 도연이가 처음 만들어준 연습용 계좌와 나중에 자신이 본격적으로 투자하려고 만든 계좌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 주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죠. 춘자는 스마트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도연아, 내가 그때 사고 간 주식이 이렇게 됐구나. 춘자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 10,000원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손자와의 연결고리였고 춘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시작점이었죠. 내가 틀렸던 건 욕심을 부렸던 거였어. 하지만 도전했던 건 틀리지 않았어. 춘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춘자는 문득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어. 춘자는 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할머니야. 오랜만이지?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주말에 시간 있니?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춘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춘자는 자신이 실패했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깨달았죠. 실패한 게 아니라 배운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잠시 후 도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께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주말에 갈게요. 보고 싶었어요. 춘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춘자는 다시 한번 결심했죠.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날 밤 춘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춘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봤어요. 그 시절의 춘자는 웃으며 말했죠.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해봐. 춘자는 꿈에서 깨어나며 눈을 떴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춘자는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죠.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제대로. 춘자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춘자는 알고 있었어요. 곧 펼쳐질 일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주말이 되자 도연이 춘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 20살이 넘은 도연은 어느새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춘자는 손자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컸구나 싶어서.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도연에게 보여줬어요. 도연아, 내가 처음 사줬던 그 주식 기억나니? 미래전자부품 말이야. 아, 그거요? 맞다. 할머니 10,000원 받아서 샀던 거. 그게 왜요? 춘자는 화면을 도연에게 넘겼습니다. 도연은 숫자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머니, 이게 진짜예요? 50만 원? 그럼 이게... 그래. 내가 장난으로 사줬던 그 주식이 이렇게 됐어. 도연은 급히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을 읽어 내려가던 도연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할머니, 이 회사가 완전 대박 났어요. 반도체 부품 쪽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대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다 계약하려고 난리래요. 그게 정말이냐? 네, 그리고 조만간 상장 확대된다고 해요. 지금도 비상장 주식인데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춘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저 신기하고 감사할 뿐이었죠. 도연아, 할머니가 말이야.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욕심을 부렸던 게 잘못이었다는 걸 알아. 할머니. 하지만 도전했던 건 후회하지 않아.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 도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한테 미안했어요.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앞서 나갔던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도연은 대학생활 이야기를 했고, 춘자는 경로당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줬죠.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래글로벌 반도체가 정식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는 발표가 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상장 예정가가 공개되었죠. 도연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상장가가 주당 100만 원이래요. 할머니 주식 가치가 100배가 되는 거예요. 춘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000원이 100만 원이 된다니 그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도연아, 그게 정말이냐? 네, 진짜예요. 뉴스 터졌어요. 이 회사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대요. 춘자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할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할머니 돈이잖아요. 하지만 춘자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며칠 뒤 아들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할 말이 있어요. 춘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도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요. 주말 태수는 도연과 함께 집을 찾아왔어요. 태수의 표정은 복잡했죠. 어머니 소식 들었어요. 그 주식이 정말. 그래, 사실이야. 태수는 할 말을 잃은 듯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릎을 꿇고 춘자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믿지 못했어요. 아니야, 태수야. 내가 걱정한 건 당연한 거였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가 늙으셨다고 아무것도 못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춘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어머니도 꿈이 있으셨고 도전하고 싶으셨던 건데. 태수야, 엄마도 잘못했어. 너무 욕심을 부렸지. 하지만 이번 일로 배웠단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할머니도 당신만의 인생을 사실 권리가 있잖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어머니를 너무 무시했어. 춘자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자.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가족의 갈등은 그렇게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태수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봤어요. 춘자는 더 이상 그저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죠. 꿈을 가진 도전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대신 다른 데 쓸 데가 있어. 어디요? 도연이 교육비. 그리고 춘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있어. 그 아이들 장학금으로 쓰고 싶구나. 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돈은 흘러가야 하는 거야. 혼자 쌓아두면 의미가 없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게 진짜 가치라는 걸 이제야 알았단다. 도연이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춘자는 손자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었어요.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춘자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춘자는 이 순간이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약속대로 주식을 정리하고 수익금의 대부분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했어요. 도연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했고 구로구 지역 아동센터에 장학금, 기금을 전달했죠. 김춘자 할머니 장학금. 센터 벽에 붙은 명패를 보며 춘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경로당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춘자 씨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더라. 그래서 장학금까지 만들었다면서? 어르신들은 춘자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박 여사가 다가와 물었죠. 춘자 씨, 비결이 뭐예요? 나도 좀 가르쳐줘요. 춘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손자 덕분이었죠.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춘자는 그 말이 기뻤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증명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춘자는 더 이상 주식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남은 돈으로 생활하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어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죠. 이제 춘자의 일상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춘자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경제서적 코너에서 책 한 권을 빌렸어요. 젊은 사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어르신, 이런 책을 읽으세요? 왜요? 늙은이는 이런 거 읽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정말 멋지세요. 춘자는 책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책을 읽어 내려갔어요. 어려운 용어도 있었지만 춘자는 포기하지 않았죠.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구나. 오후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수와 도연이 함께 찾아온 것이었어요. 요즘 태수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어머니를 찾아왔죠. 어머니, 오늘 같이 외식하러 갈까요? 그래, 좋지. 우리 손자 얼굴도 봐야지. 도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 책 제목을 봤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공부하세요? 그럼 배우는 건 끝이 없는 거야. 너도 열심히 해라.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요즘 경제학 공부에 재미 붙였어요.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진 투자자가 될 거예요. 춘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투자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알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보여주셨잖아요. 세 사람은 동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길에 춘자는 태수에게 물었어요. 태수야, 사업은 잘 되고 있니? 네, 엄마.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엄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도전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배웠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라는 걸요. 춘자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도전이 아들에게도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자는 동네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정겹고 따뜻한 곳이었죠. 나는 여기가 좋아. 이웃들도 있고 추억도 많고. 엄마, 정말 이사 안 하실 거예요? 그래. 여기가 내 자리야.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보다 지금 있는 곳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구나. 집에 돌아온 춘자는 베란다에 나가 해질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춘자는 이 순간이 참 평화롭다고 느꼈죠. 며칠 뒤 지역 아동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장학생이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춘자는 센터를 찾아가 아이들을 만났죠. 한 여학생이 춘자에게 다가와 꾸벅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저 덕분에 학원 다닐 수 있어요. 아이고, 괜찮아. 공부 열심히 해라.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할머니도 꿈이 있으세요? 춘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꿈은 말이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거란다. 그게 할머니한테는 제일 큰 꿈이야.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춘자를 안았습니다. 춘자는 그 작은 체온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춘자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라는 것을. 72살에 시작한 도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줄은 몰랐다. 춘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춘자는 평소처럼 반찬 가게에 갔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춘자 씨,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부럽네요. 저도 춘자 씨처럼 살고 싶어요. 춘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요. 늦은 건 없어요. 집으로 돌아온 춘자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할머니 사진 찍어서 액자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멋진 모습 남기고 싶거든요. 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춘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어요.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있었죠. 나는 이제 안다. 늦은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춘자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춘자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춘자는 더 이상 그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경로당 친구들, 가족,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 춘자의 주변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춘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춘자는 소파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평범했지만 행복한 하루였어요. 참 좋은 하루였구나. 춘자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되는구나. 춘자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기회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